시간입니다. 낱말의 클래스테 프라임. 이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교정 코너, 편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오늘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가 1867회입니다. 1867회. 네. 자, 오늘 또 나는 화려한 물음표보다 정직한 느낌표를 만드는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박덕은 저서 중에서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수는 인간적인 우애정신과 따뜻한 마음을 상징한다. 네. 악수의 충동은 본능에 가깝다. 악수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아는 데 단서가 될 수 있다. 어떤 악수는 그 속에 인격이 녹아 들어오는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하고, 어떤 악수는 너무 표현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인격에 대한 것이 완전히 드러나고 말기도 한다. 악수는 서로 기꺼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악수가 아니다. 악수는 동양인의 의례적인 인사와 러시아인의 거창한 포옹과의 중간적인 온건한 중용을 취한 것으로서 아라비아인들의 손끝을 가슴에 대는 것만큼이나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따뜻한 맛과 인간적인 우애정신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 말은 말이죠. 가드너의 악수론의 그 세계를 간추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우애정신과 따뜻한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악수라는 거죠. 그래서 악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존재 가치를 확보하게 되므로 서로 만나 진솔한 마음으로 악수를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 행복이 깃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악수의 소중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악수 많이 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예, 동행해 오다, 동행해 오다, 동행해 오다, 동행해 오다,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 동양집, 서양집, 북향집, 남양집. 네. 동행해 오다,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동양집, 서양집, 북양집, 남양집. 네. 자, 이번에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거꾸로 된 시간이요. 거꾸로 된 시간이라고. 항상 밝은 아침이 오는 건 항상 밝은 아침이 오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눈 떠보니 주변을 함께하던 것들이 빙빙 돌면서 멀어져 간다.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어지럽게 일그러진 시야. 석류알처럼 붉게 물들어가던 꿈. 엎질러진 울음이 된다. 크고 작은 허물들 기억해내곤 숨가쁘다가 붙이지 않나요? 숨가쁘다가 붙일 것 같은데. 숨가쁘다.
글쎄, 숨갑보다 급한 상태에 있다. 숨이 가쁘다 할 때는 뛰네. 어? 숨가쁘다. 숨 가쁘다. 어떤 일이 몹시 힘에 겹거나 급박하다. 숨 가쁘다. 짓눌려 매우 답답하다. 숨차다. 씩씩거리다. 숨 가쁘다. 일단 붙이죠. 예. 숨 가쁘게 중얼중얼 이렇게 용서 구하는 기도. 이런 시간엔 밉다고 멀리했던 사람들 모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외로웠던 지난 시간의 슬픔, 굳어진 우울의 껍질 깨고 깊은 숨 몰아쉬며 일상 속에 숨어있는 행복 되찾으려 하고 있다. 이러면 되죠. 자, 다시 볼까요? 거꾸로 선 시간. 항상 밝은 아침에 오는 건 아니었다. 눈 떠보니 주변을 함께했던 것들이 빙빙 돌면서 멀어져 간다. 소행들 속에 휘말려 어지럽게 일그러진 시야. 성류알처럼 붉게 물들어가던 꿈, 엎질러진 울음 된다. 크고 작은 허물들 기억해내곤 숨가쁘게 중얼중얼 용서 구하는 기도. 이런 시간에 밉다고 멀리했던 사람들 모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외로웠던 지난 시간의 슬픔, 굳어진 우울의 껍질 깨고 깊은 숨 몰아쉬며 일상 속에 숨어있는 행복 되찾으려 하고 있다. 좋은데요? 손편지요. 손편지가 한 단어 아니에요? 손편지 한 단어 아니네? 손편지, 손으로 종이에 직접 쓴 편지. 손편지. 밤새워 쓴 편지와 책갈피에 고이 눌러두었던 예쁜 꽃잎. 함께 보낸 꽃잎 편지. 밤새워 쓴 편지. 책갈피에 고이 눌러두었던 예쁜 꽃잎. 밤새워 쓴 편지. 책갈피에 고이 눌러두었던 예쁜 꽃잎. 함께 보낸 편지. 함께 보낸 편지. 함께 보낸 편지. 함께 보낸 편지. 이제나 받았을까? 저제나 받았을까? 답장은 보내올까? 마음 조이던 시절. 남몰래 마음 조이던 시절. 그 꽃잎 편지 받고 한없이 좋아했을 소년.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을까? 무수한 세월 보내며 한 시대의 유물 같은 그 편지. 한 번쯤 떠올려 보기는 했을까? 좋은데요? 산책. 노랑이 동반하여
자갈길 품에 안고 노랑이 동반하고 노랑이 동반한 채 노랑이 동반한 채 자갈길 품에 안고 한 걸음 옮길 때면 한 걸음 옮길 때면 서로시 앞서거니 아침의 숨소리까지 산맥 따라 흐른다. 노랑이 동반한 채 앞세운 채 그럼 어때? 노랑이 앞세운 채 자갈길 걸어 자갈길 품에 안고 자갈길 자갈길 걸어 신바람 옮길 때면 서로시 신바람 옮길 때면 가슴이 서로시 앞서가니 가슴이 활짝 펴고 활짝 펴져. 가슴이 활짝 펴져. 아침의 숨소리까지 산맥 따라 흐른다. 아침의 숨소리까지 산맥 따라 흐른다. 산맥 따라 숨소리까지 산맥 따라 흐른다. 산맥 따라 흐른다. 네, 산책, 송원, 노랑이 앞세운 채 자갈길 걸어 신바람 옮길 때면 가슴이 활짝 펴져. 아침의 숨소리까지 산맥 따라 흐른다. 됐죠? 네. 산맥 따라 흐른다. 이열래님의 시 엄지족의 진화에서의 시적화자는 엄지에 대한 고찰을 시작한다. 우선 제목부터 신선하다. 시적화자의 신선한 목소리와 상상력이 돋보인다. 엄지족은 엄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민첩하게 통화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정보를 검색하여 게임 등을 즐기는 신세대를 뜻한다. 이런 엄지족이 되기까지 무슨 진화를 했으며 앞으로 어떤 진화를 더 할 수 있다는 것일까? 엄지와 엄지로만 이루어진 부족의 진화. 누대의 몸속으로 이어져 온 엄지라는 유전자가 자신만의 부족을 세우기 위해 스스로의 생을 축적하며 역사를 만들고 삶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상대방을 최고라고 지켜 세우거나 칭찬할 때 엄지척한다. 그 엄지의 긍정의 힘이 부족을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던 건 아닐까? 엄지족은 그 원동력을 발판 삼아 부족의 영토를 확장했던 건 아닐까? 시적화자는 그런 엄지족의 내력을 수세기를 거치면서 말없이 잇대온 것이라고 말한다. 세상은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희망들로 들썩거려 엄지족의 활동을 지지하게 된다. 엄지족은 수세기 동안 몸에 길을 들여놓았기에 자판 위에서 그 길들을 풀어놓는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아 엄지족의 영토는 무한대로 확장되어 간다. 어디에도 넘지 못할 국경은 없기에 매일 웅장한 기록을 남긴다. 간혹가다 삭제된 글 때문에 영토를 잃기도 하지만 다시 엄지족은 힘을 모아 요새를 짓는다. 그렇게 엄지족은 무한 반복 진화를 계속하고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세대 영역을 넓혀나가고 소통을 꿈꾸며 끊임없이 일한다. 엄지 하나를 놓고 여러 각도로 고찰하고 다채롭게 표현해내고 있다. 시심을 통해 사고의 영역을 최대한 넓히고 사색의 그릇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하려는 노력이 엿보여 멋지다. 엿보여 멋지다. 이문석의 동시 새벽별에서의 시적화자는 새벽별을 동심 속으로 끌어당긴다. 시적화자는 그리움의 연못에 보고픈 친구 이름을 밤새 담금질한다. 담금질은 높은 온도에서 달구다가 물이나 기름에 넣어 급격하게 식히는 일을 말한다. 그러기에 담금질을 오래 할수록 좋은 칼이 되는 법이다. 시적화자는 친구의 이름을 그리움의 연못에 넣어 담금질을 한다. 그것도 긴 밤 내내 담금질을 한다. 달을 품은 연못처럼 앞으로도 서로를 품은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담금질한다. 풀벌레 소리도 기대는 연못처럼 앞으로도 서로에게 기댈 수 있게 해달라고 담금질한다. 담금질하는 그 마음에 친구에 대한 고마움이 듬뿍 들어있어 멋지다. 시적화자는 밤을 지나 새벽녘에 친구 이름을 연못에서 건져 하늘 저편에 매달아 둔다. 친구를 더욱 그리워하기 위해 아주 먼 곳에 매달아 둔다. 친구 이름은 그렇게 반짝이는 새벽별이 되었다. 새벽별은 동트기 전에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여 준다. 캄캄한 밤하늘처럼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반짝이는 새벽별 같은 친구가 있어서 있기에 잘 헤쳐나갈 것 같다. 새벽별을 매개체로 하여 결국 친구에 대한 그림을 꺼내들었고 이윽고 하늘 저편에 그림을 매달아 두게 된다. 아주 짤막한 동시 속에 시적화자의 마음을 다 담아내고 있다. 새벽 하늘에 매달아둔 그 친구라는 의미는 날이 갈수록 더욱 빛날 것이다. 김영수님의 엄마의 빈방에서의 시적화자는 어머니와 박주가리를 대비시켜 묘사하고 있다. 늦가을 박주가리는 시방의 문이 열리자마자 자식 같은 씨앗들을 하나둘 너른 세상으로 떠나버렸을 것이다. 품을 떠난 자식들 걱정에 바람이 불 때마다 어머니는 다시 염려를 실어 보내느라 계절을 몽땅 썼을 것이다. 그렇게 어머니는 늦가을에 빈 껍질 같은 빈 껍데기로 남았을 것이다. 시적화자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늦가을의 빈 들녘 박주가리가 흔들거리며 빈 껍데기만 다글락거린다며 애둘러 표현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다글락거리는 소리가 날까? 혹시 어머니의 무릎이 닳고 닳아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건 아닐까? 혹시 허리가 굽어 힘들게 일어설 때마다 소리가 나는 것일까? 혹시 자식들이 보고 싶어 자식들의 이름을 불러보는 소리일까? 자꾸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마음에 걸린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어머니가 떠올라 울컥해진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처럼 박주가리는 늦가을 찬바람에 손발이 갈라지더라도 햇살 한 줌까지 긁어모아 자식 같은 씨앗을 품었을 것이다. 달빛 한 줌까지 버리지 않고 애주중지 키운 씨앗을 멀리 떠나보낸 그 빈 가슴이 어머니 같아 마음이 아리다. 어머니 같아 마음이 아리다. 그렇게 늦가을 빈 들녘에는 자식들 걱정에 모든 걸 다 내어준 어머니의 빈 가슴 같은 박주가리 시방만 남아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어머니 한 생이 빈 껍데기로 남아있다. 어머니 한 성이 빈 껍데기로 고즈넉이 남아있다.
김경옥님의 수필 아기 공룡에서의 서술자는 남해 바다 보성 비봉리에 있는 공룡알 화석지를 찾는다. 잘 조성된 공룡공원, 거기 공룡알 둥지와 공룡알 체험학습장을 구경한다. 그중 하나에는 알에서 막 깬 듯 어리둥절해 있는 아기 공룡이 들어있다. 어미 품 같은 공룡알 둥지와 어린 생명이 깃들었던 공룡알을 보며 서술자는 수억 년을 건너뛰어 환호한다. 서술자를 비추고 있는 태양이 중생대에도 저 공룡알의 따스한 온기였을 것이다. 중생대의 숨소리와 저 공룡알 곁으로 몰려들어 흩어지는 바람결을 서술자는 느꼈던 것일까? 그 바람이 그 태양의 중생대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와 서술자의 아들과 함께했다는 것에 전율을 느꼈던 것일까? 서술자는 그런 마음을 다음에 내 아들 내외와 손자 손녀가 미국에서 오면 꼭 이곳으로 안내해야겠다. 공룡 공원전 전시관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할꼬. 펄쩍펄쩍 팔뚝을 뛰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말한다. 이어 펼쳐진 해안도로 드라이브, 여장을 푼 다비치 콘도, 싱그러운 가을 정치, 여러 모양의 천막 텐트들, 바베큐 지퍼가 열리더니 얼굴만 밖으로 내민 꼬마아이가 마치 공룡알 속의 아기 공룡 같다. 문득 중생대의 부활을 꿈꾸는 공룡알이 아직도 있다고 상상하는 것일까? 화석으로 탈바꿈한 중생대의 시간을 환생시키고 싶은 것일까? 서술자는 이런 마음을 아기 공룡 같은 아이의 모습을 통해 한쪽 눈을 깜박깜박, 코를 벌렁벌렁, 입을 삐죽삐죽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주 자연스레 일기를 쓰듯 써내려간 글에는 새 할머니의 정서와 공룡에 대한 신비로움이 잘 스며들어 있다. 수필을 통해 인간의 정서의 아름다움, 사색의 싱그러움을 포착하고 인생을 내려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 행복을 만나게 해줘 독자의 수필 사랑은 지속될 것 같다. 네. 세실리아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아정님 교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네, 세실리아님 아정님 안녕하세요. 프랑게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세실리아님 교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프랑게님 별풍선 200개 감사해요. 복 많이 받으세요. 꼭 문학상 타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정님 네, 1187회 아니 1187회가 아니야. 1867회. 아니야. 1800. 1867회라고. 1867회. 1867회요. 1867회. 1867회. 송원님, 프랑기님 안녕하세요. 네, 프랑기님, 송원님 반갑습니다. 세실님, 송원님 반갑습니다. 아정님, 모두 반갑습니다. 남양집 붙여 쓰는군요. 네. 아정님, 숨 가쁘다. 네, 되찾으려 하고 있다. 손편지, 추억 속으로. 네. 송원이 시시 멋집니다. 프랑기님 격려 고맙습니다. 세실리아님 추억의 손편지 그리워집니다. 프랑기님 손편지 그립죠. 송원님 교정 감사합니다. 네, 세실리아님 산책 시심 좋아요. 아정님 빈 가슴 박주가리 껍데기
마음 아리네요. 네, 네. 아정님 1867회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8년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8년째 방송을 하고 있어요. 8년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감기. 손님이 문 두드려 함께 놀자 한다. 감기. 소금으로 혀 닦으랬는데 안 닦았지. 자꾸 훌쩍임이 혼낸다. 주문 외우며 혀를 닦아본다. 혀가 힘껏 도망친다. 늘 그랬듯 제멋대로 살고파 깨끗해지기 싫단다. 뱀여처럼 낼름거리며 저리 놀려대고 있다.
이 시에서 시초과자는 감기에 걸려있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 함께 놀자 해도 나갈 수가 없다. 소금으로 혀 닦지 않았다고 홀쩍임이 자꾸 혼낸다. 주문을 외며 혀를 닦아보지만 혀만 도망친다. 제멋대로 살고픈 마음이 꿈틀거린다. 폐며처럼 떨림거리며 놀려댄다. 감기를 의인화하여 재미난 시적 형상을 이루놓고 있다. 해학적 관찰이 독자의 눈길을 끈다. 그리하여 인간의 다채로운 감성 그 한 면을 포착해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 겨울밤 침모퉁이는 순눈처럼 한 계절 이렇게 외로우면 되는 것을 외발로 선 외가리처럼 먼 하늘빛 바라며 기다리면 되는 것을 외로우면 되는 것을 기다리면 되는 것을 작은 연못의 붕어처럼 얼음 속에서 하루하루 견뎌내면 되는 것을 시린 밤하늘 별처럼 그날 그 사람 추억하며 잠 못 들면 되는 것을
이 시에서 시적화자는 겨울밤의 세계를 시적 형상을 해놓고 있다. 진모퉁이 순눈처럼 외로운 겨울밤, 먼 하늘빛 바라보며 한없이 기다리는 왼발로 선 외가리 같은 겨울밤. 작은 연못의 붕어가 하루하루 견뎌내는 얼음 속 같은 겨울밤. 그날 그 사람 추억하며 잠 못 드는 시린 밤하늘 같은 겨울밤. 그 겨울밤이 피부로 느껴진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시리고 얼마나 깡말라 있는지를 알 것 같다. 고독에 휩싸여 있는 겨울밤을 5.1이도 선명히 그려낼 수 있단 말인가. 시의 이미지가 왜 그리 소중한지 알 것 같다. 시의 이미지와 함께하는 시심은 이렇듯 독자들을 촉촉이 감동시킨다. 살아있어 오늘도. 살아있어 오늘도 등짐 짊어지고 걷는다. 평생 쉬지 않고 걸어왔지만 짐 부릴 곳 없다. 때론 푹신한 풀숲에 앉아 몸 가벼워지기도 했고 여행 중 아름다운 풍경 즐기며 일상을 잊은 적도 있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도 짐 내려놓지 못하고 다시 걸었다. 그 걸음 멈출 수 없어 오늘 또 한 발 한 발 앞만 보며 걷고 있다.
이 시에서의 시적화자는 달팽이를 의인화시켜 함께하고 있다. 마치 자신의 인생길을 되돌아보고 있는 듯하다. 사는 동안 등짐 짊어지고 살아가는 달팽이. 평생 쉬지 않고 걷지만 그 어디에 짐 부릴 곳, 그 어디에 짐 부릴 곳이 없다. 짐 부릴 곳이 없다. 간혹 풀숲에 앉아 쉬기도 하지만 또 아름다운 풍경 즐기며 일상을 잊은 적도 있지만 목적지에 거의 다 왔는데도 짐을 내리지 못한 채 다시 걸어야 한다. 다시 걸어야 한다. 그 걸음 멈출 수 없다. 그저 한 발 한 발 앞만 보며 걷고 있는 달팽이 남 같지 않다. 마치 자신의 일생을 보는 것 같아 마음 아파하는 시적화자. 이를 내려다보는 독자 또한 마음이 아프다. 왜 이토록 우리 인생은 짐만 지고 가는 걸까? 그러가 보니 짐 내려놓고 인생을 즐길 수는 없는 걸까? 여러 생각에 잠기게 하는 시라서 좋다. 백비, 아직 이름 없어 일어서지 못하는 당신. 수십 년 지나면서 여러 번 바뀌었지만 진실된 이름 아직 새기지 못했다. 오른손과 왼손, 힘센 자와 힘없는 자의 다툼도 꼭두각시가 만들어 놓았지. 화 이기지 못해 늘 무트로 자해하는 바다처럼 답답한 가슴 억누른 채 몸부림치고 누워있는 당신. 죄 없이 걸어간 길, 살고 싶어 걸어간 길. 시리게 백골로 누운 그 이름들 죄다 일어나 이제는 외치렴. 순백의 가슴에 다시는 아프지 않을 그 이름 새기고 이제는 벌떡 일어나 서로 손 맞잡으렴. 백비. 백비라고? 백비? 백비? 비라고? 황비상광을 공기 중에서 태워 만든 흰가루. 백비. 가죽 신의 창이나 물속에 두껍게 되는 여러 겹으로 두껍게 겹쳐 붙인 헝겊조각. 백비. 헝겊이나 종이 또는 칠감 같은 것을 자꾸 발라서 두껍게 하는 일. 백비. 응? 백비인데? 백비를 이렇게 썼어? 백비인데? 백비. 아직 이름 없어 일어서지 못하는 당신. 백비라고?
이 시에서 시조과자는 백백의 소갯말을 내뱉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진실된 이름 하나 새기지 못한 너, 답답한 가슴 억누른 채 몸부림치며 누워있는 너, 이제는 외치렴. 죄 없이 걸어간 길, 살고 싶어 걸어간 길, 시력의 백골로 누운 그 이름들 모두 일어나 외치렴. 그리고 선백의 가슴에 다시는 아프지 않을 그 이름 새기렴. 이제는 벌떡 일어나 손 맞잡으렴. 참다 일어나 혁명을 외치고 있다. 강력히 변화를 외치고 있다. 그렇다. 인생은 반전이 필요하다. 평생 실어주기 짓눌려 지낼 수는 없지 않은가. 일어설 때는 일어서야 한다. 벌떡 일어나 손 맞잡을 때는 손 맞잡아야 한다. 그러한 변화, 그러한 결심, 그러한 반전이 인생을 멋스럽게 만든다. 우리도 반전에 도전하자. 다시 시작하라고 울려주는 먼 여정을 위한 사랑의 종소리. 다른박질한 인생에 더 오래 가야 한다고 응원하는 깃발. 절망이 아니라 열정의 새옷을 입혀주는 영혼의 울림.
이 시에서 시조과제는 빨간 신호등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낯설게 하기에 도전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렇다. 일반 신호등은 위험, 멈춤의 의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거나 빨간 신호등이 위험, 멈춤의 의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먼 여정을 위한 사랑의 종소리일 수도 있다. 또 다른 박질 인생, 다른 박질 일상, 다른 박질 인생관에게 더 오래 가도록 고치하는 응원의 깃발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건 절망이 아니라 열정의 새 옷을 입혀주는 영혼의 울림일 수 있다. 낯설게 새롭게 해석하기, 낯설게 하기가 빛을 발하고 있어 멋스럽다. 이렇듯 시는 사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인생에 대한 낯설게 하기가 생명이다. 특히 유럽에서 사랑받는 낯설게 하기를 시 속에서 다채롭게 펼쳐내는 시인의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원두투성이 된 하루를 돌린다. 철썩철썩. 오철하게 박힌 상처도 돌린다. 철썩철썩. 어긋나 삐뚤어진 교만도 돌린다. 철썩철썩. 부딪히며 핥혀진 영혼도 돌린다. 철썩철썩. 순수가 환히 웃을 때까지 철썩철썩.
이 시에서의 시조가자는 세탁하는 세탁기를 바라보며 세탁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포착하고 있다. 세탁기는 먼지투성인 하루를 돌리지만 또 옷자락에 박힌 상처도 돌리지만 그리고 어긋나 비뚤어진 교만도 돌리지만 부딪히며 핥혀진 영혼까지 돌리지만 결국에는 부딪히며 핥혀진 영혼까지 돌리지만 그냥 그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목적의식이 뚜렷하다. 순수가 환히 웃을 때까지 인내하며 돌리고 돌린다. 역경의 연속이지만 실현의 반복이지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게 아니다. 시간은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그 역경, 그 시련은 놀랍게도 지나가고 드디어 순수가 환히 웃는 그날이 다가온다. 이게 인생의 묘미가 아니겠는가? 이 맛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정님, 진주 고명순 시인 시평서를 쓰시는군요. 수고 많으십니다. 교수님, 세실리아님 교수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님들 고운 밤 되세요. 네, 고운 밤 되세요. 네.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겸 올해 내 전국 구문학상 2개 이상 꼭 받게 될 겸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겸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 곡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